이제 본격적으로 가격 비교, 오늘 지난번에 못다한 얘기죠. 유상증자를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거기에서 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필기 준비하시고요. 자, 이제 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굉장히 조금 난해해요. 그쵸? 그럼 왜 하필이면 유상증자에도 삼자배정 유상증자도 있고 전환상환 우선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주주들 등골을 빼먹느냐? 그러면 이쪽에서 봤을 때 유상증자에서도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호재예요. 호재. 그쵸? 회사의 자본을 투자 받는데 주주가 아니라 기관이라든가 제3자에서 받는다라는 것, 이 부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시장에서는 호재고, 주주 배정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주주 배정은 저는 얼마나 못났으면 주주들 배당을 주지 못할 만정 주주들 등골을 빼먹을까. 물론 산업시설, 생산시설을 하는 거에 위한 불가피한 거라면 주주들도 당연히 용인을 하죠. 왜? 주가는 그만큼 상응해서 상승할 건데, 근데 보통 연명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기술특례 상장에 대해서 저는 지금 그렇게 아주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기술력 하나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겠다. 결국에 그런 기업들이 다 어떻게 되세요? 결국에는 4년, 5년 지나면 주주들 등골 빼먹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상장이라는 것, 기업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자력 갱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들이 상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테슬라 요건이다, 기술 특례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상장하는 증권사 입장에서만 좋은 거죠. 상장 수수료를 받아먹고 또 밸류에이션은 뻥튀기해서 상장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 청약하기 전에 이미 창투사라든가 기관들은 싸게 매수해서 결국에 공모가 뻥튀기 하니까 어때요? 상장하는 날이 최고가 있고 주룩주룩 스키슬로프처럼 미끄러 내려가죠. 이런 것들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주 배정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주 배정 우선 유상증자는 양반이에요. 이거보다 더 독한 아이들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예요. 얼마나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를 가느냐. 일반 공모를 가면 결국에 증권사들에게는 수수료를 더 비싸게 주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같은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주주 배정 실권주가 있느냐 아니면 주주 배정이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가장 악독한 기업이 어디냐면 주주 배정도 아니에요. 일반 공모 유상증자. 얼마나 못났으면 주주들한테도 동의를 못 받으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 공모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삼자 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보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이 더 크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보다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할인율이 더 크거든요. 왜? 싸 보이고 가격 메리트가 있었을 때 들어가니까. 그럼 결국에 할인율이 크다라는 거는 기존 주주들 금전적으로 손해 끼친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일반 공모는 없어요. 일반 공모는 좀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쳐다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삼자 배정을 많이 선택하는 건 어떤 거냐면 금감원에서 유가증권 신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빠르다는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주주 배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5일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일반 공모 유상증자는 더 깐깐하다라는 거죠. 왜? 금감원도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일반 공모라는지
그 자금의 용처에 대해서 명확히 지켜보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기업을 투자할 때 유상증자가 100% 나쁜 건 아니지만 99% 나쁜 경우는 결국에는 일반 공모다, 유상증자다. 이런 기업들은 절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유상증자는 이런 식의 있고, 그럼 유상증자는 삼자배정 같은 경우는 호재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악재라고 했는데, 삼자배정은 호재, 주주배정은 악재, 그 다음에 더 악재는 일반 공모. 그러면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잠깐 30분 거래 정리됐다가 빵 뜨면 결국에 대부분 상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여줄 때 무상증자를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어떤 주식이 가장 시세 탄력이 클지 보시면 한 주당 0.5주를 주는 유상증자 1번이에요. 한 주당 한 주 100%를 주는 무상증자 2번이에요. 한 주당 3주를 주는 300% 무상증자는 3번이에요. 그 다음에 한 주당 5주를 주는 500% 무상증자가 4번이에요. 그러면 무상증자 공시를 냈을 때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거는 몇 번일까요? 바로 4번이라는 거예요. 무상 주식수의 배정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서는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에 시세 연속성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를 가지고도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매도 타이밍 이거 놓치면 앉은 자리에서 20%, 30% 그냥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를 들어가든 뭐하든 유상증자 공시가 있는 주식들은 공시에서 반드시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 이때를 피해야 되는 시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상증자, 설비 투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포스코 퓨처엠도 유상증자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 SDI도 유상증자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인벤티지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유상증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었죠. 그러면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기업들은 첫 번째로는 생산의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는 것, 또는 탑업인 호주에 있는 탑업 방산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대신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좋아지는 섹터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는 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삼성 SDI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맥을 못 출까요?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유상증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은 그 기업이 속한 업종의 업황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같은 유상증자 공시를 가지고 우리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업황이 꼬꾸라지고 업황이 안 좋은 데는 결국에 유상증자 공시를 가지고 매매를 하더라도 기대 수익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왜? 업황이 부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업황이 개선되는 기업은 굉장히 초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우리가 볼 거는 자금의 용처가 어딘지를 우리가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시절 자금이라든가 탑업인 취득 같은 경우는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운영 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채 상환, 대안, 이런 것들은 악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지만, 공시를 볼 때 여러분들은 권리락 시점에서는 주가가 급락해요. 기준일에서 이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권리 기준을 표시하는 게 권리락이거든요.
권리락이란 여러분들은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동시호가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동시호가에선 주가가 하락 출발하거든요. 하지만 하락 출발 후에 주가는 반등한다. 그러면 우리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를 볼 때 첫 번째로는 자금 용도가 뭔지, 두 번째는 권리락 기준일이 언젠지,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발행가, 2차 발행가 이게 며칠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청약일이 언제고 납입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수를 피해야 되는 시점이 신주가 언제 상장하는지 이 부분은 항상 피해야 돼요. 무상증자 데이터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5% 10%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날벼락이죠. 15% 20% 개파락해서 출발해서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 보면 유상증자 신주네, 무상증자 신주 상장이네. 요걸 보고 안 보고 차이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전환될 것이 손실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것들은 자, 유상증자를 할 때 공시를 우리가 확인하는 시점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보면 자, 요게 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유상증자 공시를 보여주면 아니요. 그 위에 거 어떤 거냐면 유상증자가 몇 주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조달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요. 그다음에 증자 목적이 나오죠.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이거는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주를 봐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자, 발행 가격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보면 자, 신주 발행 가격, 예상 발행 가격이 얼마고 그다음에 확정 발행 가격이 몇 월 며칠 날 정해진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차 발행 가격이 확정되는 5일 전부터는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올라가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IR 하죠. 자, 그러면 왜 IR을 할까요? 자, 회사가 10,000원짜리 주식을 예상 발행 가격이 10,000원에 100만 주를 발행한다고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금액은 100억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하니까 10,000원의 확정 가격이 예상 가격이 확정 가격이 7,000원으로 주가가 빠지니까 7,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00억을 조달해서 기준을 맞춰놨는데 실제 조달하는 건 70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발행 가격, 2차 발행 가격이 확정될 때 최초 예상 가격보다 발행 가격이 떨어지는 기업도 패스. 왜? 능력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일반 공모 하는 주식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예상 발행 가격보다 2차 발행 가격이 낮게 가는 기업 쳐다보지 마라.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차 발행 가격이 확정되는 날 통상 5일 전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3일 전부터거든요. 왜 5일 전부터냐면 2차 발행 가격이 확정되는 게 45일 평균 산술 평균 가격, 30일 산술 평균 가격, 7일 산술 평균 가격, 그 다음에 당일 가격 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2차 발행 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결국에 적극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 그리고 또 봐야 될 부분 이걸 봐야 돼요. 그 밑에 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 나왔어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날짜가 2025년 7월 10일이에요. 그러면 2025년 7월 10일이 신주 배정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권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월 10일 시점에서는 개파락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얘가 속한 업황이 시장에서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섹터라면 시초가부터는 권리락 당일 시초가부터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반등을 가니까. 그 다음 보니까 한 주당 신주 배정 비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주가가 강하기 위해서는 한 주당 9주를 주는 100주당 그렇죠. 한 주당 0.9주를 유상증자하는 회사가 좋을까요? 한 주당 0.3주 배정을 해주는 회사의 주가가 좋을까요? 결국에는 한 주당 0.9주를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90% 신주가 발행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주가 희석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한 주당 0.3주, 즉 30% 유상신주가 증가되면 90% 유상신주가 증가되는 것보다 유상신주를 시장에서 해소시키는 과정이 짧다라는 것, 그리고 상승 탄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배정 비율이 높은 기업도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청약일이 있어요. 청약일은 얘들 같은 경우 2025년 8월 13일, 8월 14일 이틀이에요. 아까 유상증자의 공시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실권이라는 거는 주주들이 청약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유상증자 받았을 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실권주가 발행하면 증권사에서 이제 일반 공모, 실권주 일반 공모를 증권사가 하는데 증권사에 주는 수수료가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실권주가 안 나는 게 회사한테는 이득이 되죠. 그러면 청약일 시점에서 똑같이 한 주의 발행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확정됐다고 했을 때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이거 청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확정 가격보다 주가가 20%, 30% 높은 상태가 오히려 초과 청약률이 나올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청약 시점에서도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마지막이 언제냐면 거기 보면 납입이라고 별표 쳐놓은 거 있죠. 납입일. 별표 쳐놓은 게 납입일이 8월 22일이에요. 자, 청약은 130% 청약을 했어요. 확정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근데 납입일 시점 보니까 주가가 10,000원, 10,050원, 뭐 9,950원. 그럼 당연히 납입을 포기하겠죠. 실권이 나겠죠. 그럼 똑같이 회사 입장에 손해되기 때문에 납입일은 청약일보다 더 센 IR이라든가 주가 홍보를 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마진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확정 가격이 결정되는 5일 전부터, 그 다음에 권리락 기준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청약일이 아니라 납입일. 이것만 보면 유상증자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것.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신주 상장 예정일이 있네요. 언제냐면 9월 5일이에요.
아, 그러면 9월 5일은 피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제는 다 떠오르죠? 9월 5일 날 피하면 늦어요. 왜? 대차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3일부터는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상증자 하는 주식들을 잘 보면 신주 상장일 이틀 전부터 주가는 빠진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대차로 해서 상장일 D-2일부터 대차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틀 전부터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무상증자를 보면 무상증자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당 0.5주를 주는 것보다 한 주당 3주를 주는 게 시세 탄력이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주당 3주를 주는 주식들이 무상증자 공시라서 딱 정지가 있어요. 그러면 한 주당 3주를 준다고 하면 결국에 거래가 풀리는 시점부터는 우리가 매수 쪽으로 봐야 되고, 갭상승했기 때문에 당장 밀릴 수 있어요. 밀리더라도 여기는 매수 구간이다. 이런 것들은 종가가 상한가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주보다는 2주, 2주보다는 3주, 3주보다는 5주. 이게 시세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여기 보면 빨간 거 있죠. 신주 배정 기준일, 권리락이래요. 무상증자 권리락은 주가가 급락해서 출발해요. 이거 유상증자 권리락하고 똑같아요. 권리락 기준일은 우리가 매수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상장 예정일이 2025년 6월 5일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보면 6월 5일이면 5, 4, 3일부터 팔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죽음의 레이스죠. 대차기 때문에 무상증자 비율이 많은 것들은 주가가 급격히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 상장일 기준으로 해서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D-2일부터는 여러분들 이거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라든가 유상신주가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증권사에다 대차 매도 그 여부를 확인하셔서 같이 매도해야 된다. 왜? D+2일 뒤에는 유상신주가 나오기 때문에 자동 결제된다라는 것. 그래서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 이걸 가지고 제일 최적의 매수 가격과 매도 타이밍 잡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공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계좌를 만들어 보세요. 다른 것보다 이것이 안전한 수익률을 꾸준히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요걸 한번 볼까요? 한번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 인벤트지 랩이었는데,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인벤트지 랩을 보면, 인벤트지 랩을 보지 말고 최근에 유상증자 공시를 했던 크라우드웍스를 볼게요. 크라우드웍스를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공시를 보면 크라우드웍스가, 자, 일단 얘는 정정 공시를 냈어요. 어떤 정정 공시가 나왔냐면 6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확정일이 8월 8일에서 8월 4일로 4일 땡겨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8월 4일 기준으로 해서 5일 전부터는 얘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7월 10일에서 7월 7일로 땡겨졌어요. 그러면 7월 7일 권리락 기준으로 했을 때 주가가 개파락하면 우리는 매수 기회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청약일은 2025년 8월 13일에서 8월 7일, 8월 8일로 땡겨졌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납입일을 보면 8월 22일에서 8월 18일 날 했죠. 이때는 주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신주 상장일이 9월 1일로 땡겨졌어요. 9월 1일이면 만약에 8월 31일, 8월 30일 여기서부터는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버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는
공시를 한번 쭉 보면 자,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공시 나온 게 언제냐면 6월 18일 날, 최초 공시는 요때고, 한번 볼게요. 최초에 나왔던 공시를 한번 보면, 요거를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유상증자, 크라우드웍스 5월 21일에 공시가 나왔거든요. 5월 21일에. 자, 얼마라냐면 대략적으로 440억 정도고 유상증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예요. 자금 용도를 보니까 운영자금이네요. 자, 요거는 그닥 썩 내키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게 8월 8일에서 8월 5일로 당겨졌죠. 그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 요 나왔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0.46주. 이것도 좀 많다. 그리고 요거 청약일, 납입일,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봤던 것처럼 이제 신주 상장일, 9월 5일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볼게. 자, 지금 얘들이 변경 공시된 것들은 최초 나왔던 게 아까 8월 언제죠? 5월 15일이었고 요걸 한번 지켜보면 돼요. 자, 발행 가격이 8월 4일로 됐고요. 8월 4일로 됐고 그 다음에 신주 배정일이 7월 7일로 됐고 네, 그 다음에 납입일이 8월 18일이에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차트를 보면 자, 크라우드웍스 가격을 안 봤다. 가격을 얘들이 한 주당 아까 얼마 했었냐면 죄송합니다. 얘들 한 주당 가격이 8,020원.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지금 최초 나왔을 때 크라우드웍스는 공시를 해서 자, 이날 이걸 확대해 볼게요. 자, 이날 장 마감 후에 5월 20일에 장 마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현이 빠졌죠. 발행 가격이 얼마예요? 8,020원. 근데 7,670원까지 가면 참여를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시를 보더라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